네, 들어오세요. 이거 출첵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학번하고 성명 적으셔서 예,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4장 1절 최대값과 최소값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함수값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함수의 정의역이 있겠죠. 그 정의역 안에서 함수값을 비교해서 FC가 모든 x에 대해서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 이상이다. 즉 정의역에서 함수값을 비교해서 그 값이 제일 크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 값을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불러요. 반대로 정의역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게 되면 그러면 최소값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이런 값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근방에서 가장 큰 값, 어떤 근방에서 가장 작은 값 이런 값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런 값들을 이제 이름을 줄 텐데 만약에 어떤 점 C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 열린 구간 하는 것은 양쪽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열린 구간 안에서만 함수값을 비교해서 FC가 제일 크다. 그러면 극대값이다. 이렇게 불러요. 마찬가지로 그 주어진 어떤 열린 구간이 하나 있어서 그 열린 구간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다. 그러면 그 값을 극소값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작은 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은 아니지만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가장 큰 값, 극대값,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가장 작은 값, 극소값, 이런 값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그런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론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개의 함수를 선택을 해서 어떤 점에서 그런 경우가 생겼나라는 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x제곱 뭐라고 했어요? 음소거 해두세요. 음소거 해두세요. x제곱이라는 함수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x제곱이라는 함수를 선택해서 x를 0으로 선택을 해서 0에서의 함수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0에서의 함수값은 0 제곱해도 0이니까 0이죠. 그때 다른 점에서의 함수값 fx를 계산하면 그 식이 x제곱이니까 x제곱하고 0을 비교하면 실수의 제곱은 당연히 0 이상이죠.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이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작아요. 자, 그러니까 f0, 즉 0이라는 그 값은 이 함수 x제곱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전체에서 가장 작은 값입니다. 최소값이 되죠. 자, 그럼 우선 최소값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0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처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런 점들의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열린 구간에서도 함수값을 비교하면 0에서의 함수값 0이 이 열린 구간 안에 있는 점 x에서의 함수값 x제곱하고 비교하면 0이 가장 작죠. 그렇다면 이 열린 구간에서 가장 작으니까 0에서의 함수값 0은 극소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얘기했던 x제곱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0에서의 함수값은
최소값이면서 정의역 전체에서 제일 작았으니까 어떤 열린 구간에서도 제일 작았어요. 그렇다면 극소값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극소값도 되고 최소값도 되는 그런 경우를 지금 본 거예요. 자, 그럼 이 함수는 0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0이라는 점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미분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미분계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분계수를 계산을 해보면 0에서의 미분계수 f'0은 이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가 2x니까 x에 0을 대입하면 2하고 곱해서 0이 되죠. 미분계수가 0인 곳이에요. 조금 이따 이름을 주겠습니다. 미분계수가 0인 곳을 우리는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소값 생긴 경우, 극소값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가 지금 정점에서 나타난 거죠. 정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미분계수가 0인 곳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분계수가 0인 곳에서는 항상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함수를 선택해 볼게요. x의 3승이라는 함수를 선택했어요. x의 3승 그리고 정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f'x는 미분하면 3x제곱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역시 0에서 미분계수를 계산하면 0입니다. 그렇다면 이 함수도 정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x제곱이 그랬던 것처럼 x3승도 이게 정점이니까 이 값이 뭐 최소값 또는 극소값 아니면 반대로 최대값 아니면 극대값 이런 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어떤 열린 구간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 안에서 가장 값이 크든지 작든지 해야 되지요. 자, 그래서 0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하나 선택해 봅니다. 그런데 열린 구간은 양쪽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이에요. 양쪽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이니까 0을 포함하려고 하면 열린 구간은 어떻게 선택을 하든지 모양이 마이너스 h보다 크고 h보다 작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열린 구간이든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에서 0에서의 함수값 x의 3승의 0에서의 함수값 0이죠. 그 0이 이 안에서 가장 크거나 가장 작거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함수값을 생각하면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h부터 h까지 생각하면 0보다 큰 값도 있고 0보다 작은 값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승을 하면 역시 0보다 큰 값은 3승하면 0보다 클 거고 0보다 작은 수는 3승을 하면 0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그 함수값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즉 0에서의 함수값은 0인데 이 열린 구간 안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큰 수도 있고 항상 0보다 작은 수도 있으니까 0이 이 안에서 제일 클 수 없어요. 이 안에서 제일 작을 수도 없어요. 즉 0은 극대값도 될 수 없고 극소값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은 극대값도 극소값도 아니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함수를 비교해 보세요. x제곱이라는 함수는 지금 미분계수가 0 되는 점, 정점이라고 이름을 줬죠. 정점에서 최소값, 극소값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x의 3승이라는 이 규칙을 갖고 있는 3차 곡선을 가지는 이 함수는 0에서의 함수값이 극대값도 극소값도 아니에요. 그런데 0에서는 정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두 함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정점에서 최소값, 극소값이 생길 수도 있고 여기 x의 3승처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분계수가 존재해야만 저런 일이 생길까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값 x라는 함수를 선택을 해봤어요. 자, 역시 절대값 x라는 함수에서 0에서의 함수값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에서의 함수값은 0의 절대값이 0이니까 0이죠. 그렇죠? 자, 그럴 때
다른 점에서의 함수값, 즉 절대값 x입니다. 절대값 x하고 0하고 비교하면 어떤 실수의 절대값이니까 이 절대값 취한 것은 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0에서의 함수값 0은 가장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최소값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0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01보다 크고 0.01보다 작은 그런 수들의 집합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 구간 안에서 함수값을 비교를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구간 안에 0이 있고 0에서의 함수값은 0이고 다른 점들의 함수값은 절대값 x라고 표현될 테니까 절대값 x 역시 0 이상이지요. 그렇다면 0에서의 함수값은 이 열린 구간 안에서 비교할 때 가장 작아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제일 작은 값이니까 극소값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극소값이 생긴 경우, 최소값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절대값 x라는 함수도 0에서 그런 일이 생겼죠. 그런데 절대값 x는 0에서 미분할 수 있을까요? f'0 하는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미분계수 배울 때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절대값 x라는 함수를 가지고 한번 체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절대값 x는 0에서 뾰족한 그런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분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할 수 없는 곳에서도 최소값, 극소값, 이런 값들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름을 주겠습니다. 조금 전에 x제곱이라는 함수처럼 미분계수가 0 되는 곳은 정점이라고 불러요. 안정된 점이다 라는 뜻입니다.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라고 하고요. 안정된 점, 정점. 여기 절대값 x처럼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죠.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특이점이라고 불러요. 싱귤러 포인트. 그리고 정점과 특이점을 합해서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금방 선택했던 세 개의 테스트 펑션을 가지고 어떤 얘기가 되는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금방 얘기했던 극대값, 극소값 이런 값들이 정점에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특이점에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계점에서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x의 3승이라는 함수를 보니까 정점인데도 불구하고 x가 0일 때는 그런데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임계점인데도 불구하고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임계점 안에서 다 발생합니다. 임계점 안에서. 그런데 임계점 안에 있는 점이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아닌 경우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계점 안에서 극대값, 극소값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라는 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구분을 해주는 것이 페르마의 정리입니다. 페르마의 정리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함수가 C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고 있다. 그런데 F'C가 존재한다. 즉 미분 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미분 계수는 0이다라는 게 페르마의 정리예요. 자, 이 정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곳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나타난다면 거긴 미분계수가 0인 곳이다. 즉 정점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페르마의 정리가 미분 가능한 곳에서는 언제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럼 남은 것은 미분할 수 없는 곳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만 남았죠. 그렇죠? 그렇다면 페르마 정리가 얘기해 주는 것은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미분계수가 0인 곳에서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미분할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뜻이 있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미분계수가 0인 곳은 정점, 미분할 수 없는 곳은 특이점,
그래서 두 점을 합한 것을 임계점이라고 했으니까 페르마의 정리가 얘기해 주는 것은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임계점 안에 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또 주의할 게 있어요. x의 3승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점, 즉 임계점 안에 포함되는 거죠. 정점이라는 것이. 즉 임계점이라고 하더라도 극대도 극소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임계점 안에서 극대 극소가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이제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걸 얘기할 거고요. 자, 그럼 페르마 정리가 왜 그런 건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페르마 정리는 미분 가능한데 만약에 극대나 극소가 된다면 하고 가정을 한 거죠. 그때 미분 계수가 0이다라는 게 결론이 있죠. 그렇죠? 그럼 극대나 극소라고 했으니까 그 둘 중에 하나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극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극소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똑같이 체크해 보세요. 따라가면서. 이게 극대값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그 점에서 미분도 가능하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미분계수 극한으로 정의했죠. 이런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극한도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하고 그 두 개의 극한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야 극한이 있다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그럼 우극한, 좌극한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가정을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극대값이다라고 가정했어요. 극대값이다라고 했으니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열린 구간 안에서 가장 큰 값입니다. 자, 그럼 열린 구간 안에서 가장 큰 값인데 이 극한은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죠. h가 0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분자에 있는 c 플러스 h는 c를 향해 가죠. 그렇죠? 예, 이 값이 c를 향해 가니까 당연히 c의 어떤 열린 근방, 예, c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죠. 그 열린 구간, c의 근방이라고 합니다. 네이버훗. 예, 그 근방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h가 0으로 가면. 그렇죠? 그렇다면 c 플러스 h가 c의 열린 구간 안에 포함돼야 되니까 c는 그 열린 구간 안에서 가장 큰 값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분자 fc 플러스 h에서 fc를 빼주면 fc가 이 구간에서 제일 큰 값이니까 제일 큰 값을 뺐으니까 여기 분자는 항상 0 이하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도 분자는 0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극한, 좌극한을 계산하면 우극한은 h가 0보다 클 때 얘기하는 거고 좌극한은 h가 0보다 작을 때 얘기하는 거니까 이 극한 오른쪽에 있는 값을 보면 우극한 계산할 때는 분자가 0 이하인데 분모는 0보다 커요. 분모하고 분자하고 부호가 달라요. 그렇다면 0 이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 극한도 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좌극한을 얘기할 때는 분모 0보다 작은데 분자 0 이하예요. 그렇다면 둘 다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는 플러스 부호를 가져야 되겠죠. 해서 극한도 플러스 부호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극한은 0 이하가 돼야 되고 좌극한은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극한이 같아야 돼요. 0 이하인 값과 0 이상인 값이 같으려고 하니까 둘 다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페르마의 정리가 이제 간단하게 그렇구나 하고 예, 결론이 났습니다. 예, 이렇게 미분계수가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였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페르마의 정리가 얘기해 주는 것을 정리를 해볼게요.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임계점 안에 다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임계점 안에서 극대극소가 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이걸 구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임계점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임계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계점의 x좌표를 임계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임계수를 찾으면 돼요. 자, 그런데 임계점이라는 것은 정점과 특이점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점과 특이점을 찾아야 되는데 정점은 미분계수가 0인 곳이고 특이점은 미분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임계수를 찾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임계수를 찾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할게요. 예,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예제 4번 볼까요? fx가 x의 5분의 3승 곱하기 4-x다. 이것의 임계수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합니다. 두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미분하는 방법 배웠어요. 곱법칙, 라이프니츠 룰, 교대로 미분해 더하면 됩니다. 자, x의 5분의 3승 미분하고 5분의 3, x의 마이너스 5분의 2승이 있죠. 4-x는 그냥 곱하고 플러스 반대로 x의 5분의 3승은 그냥 곱하고 4-x를 미분해 곱할 텐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분모에 5가 있고 여기 x의 마이너스 5분의 2승은 x의 5분의 2승 분의 1이니까 분모에 또 x의 5분의 2승이 있어요. 그래서 분모에 5x의 5분의 2승이 있습니다. 이걸로 통분해 볼게요. 그러면 앞에 첫 번째 항은 3하고 4-x하고 곱한 거. 그렇죠? 뒤에 있는 것은 여기 부호 마이너스고 여기 분모가 없으니까 이 같은 분모를 똑같이 곱해줘야 돼요. 분자에다가. 즉 5 곱하기 x의 5분의 2승을 여기다 곱합니다. 그러면 5하고 x의 5분의 2승, x의 5분의 3승 곱하면 x의 1승이죠. 그럼 x가 곱해져요. 해서 3 곱하기 4-x 마이너스 5x 정리하면 12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x 더하면 12 마이너스 8x 그렇죠? 4로 묶어낼 수 있으니까 거기에 3-2x가 곱해진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f'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임계수를 찾습니다. 이 값이 0 되는 곳하고 0 되는 곳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곳 이렇게 두 가지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0 되는 곳은 분자가 0 되는 곳을 찾으면 되고요. 분자가 0 되는 곳에서 분모가 같이 0이 되면 극한을 계산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분자만 0 되면 전체는 0이 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고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분모분의 분자로 표현됐으니까 이번에는 분모가 0 되는 곳을 먼저 찾아야 되고요. 분모가 0 되는 곳에서 분자가 같이 0이 되면 역시 극한을 계산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분모만 0이 됐다 그러면 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꼴이니까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분자가 0 되는 거 찾을까요? 3-2x가 0 돼야 되니까 x가 2분의 3이어야 되죠. 그럼 x가 2분의 3이다 그러면 분모는 5 곱하기 2분의 3의 5분의 2승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분자만 0이 됐죠. 그렇다면 x가 2분의 3일 때 f'은 0인 거죠. 그렇죠? 해서 정점입니다. 그럼 정점의 임계수는 2분의 3이죠. 그 다음 분모가 0 되는 곳 x의 5분의 2승이 0 되려면 x가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x가 0인 곳에서 분자를 살펴보면 분자는 0 대입하면 12가 되죠. 0이 아닌 값이죠. 그렇다면 부호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텐데 5분의 2승을 했으니까 짝수승을 했어요.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부호가 플러스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분모만 0이 됐으니까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즉 F'0은 존재하지 않아요. 특이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이점의 그 임계수는 0이죠. 자, 그러면 두 개 다 찾았습니다. 임계수는 2분의 3하고 0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임계수를 연습을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페르마의 정리를 가지고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열린 구간에서 얘기를 하면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임계점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함수를 양쪽 끝점을 포함시켜 가지고 양쪽 끝점을 포함시키면 그런 구간은 닫혀 있다. 폐구간이다. closed interval. 폐구간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때 닫혀 있는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열려 있는 곳에서는 임계점을 조사하시면 돼요. 극대값, 극소값을 조사하면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닫힌 구간이니까 양쪽 끝점에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양쪽 끝점을 더해주면 됩니다. 정리하면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 구간 전체에서 계산하지 않아도 양쪽 끝점하고 임계점 여기서만 조사하면 이 구간 전체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임계점은
당연히 구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해서 A부터 B까지 안에 들어가는 임계점만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의하시고요. 임계점인데 이 구간 안에 안 들어왔다? 버리면 돼요. 그렇죠? 예, 버리셔야 됩니다. 구간 안에 없는 임계점에서는 당연히 함수값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이 구간에서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예, 우리가 양쪽 끝점을 포함하는 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체크해 봤을 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그렇다면 가장 큰 값 여기 있죠. 가장 작은 값은 여기 있죠. 그렇죠? 예, 임계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타나는 케이스고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그렇다면 가장 큰 값 여기 있죠. 가장 작은 값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양쪽 끝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출석 체크 안 보내준 사람들이 꽤 있네요. 예, 지금 보내주세요. 출석 체크. 예. 자, 그럼 이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5번 볼까요?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이다. 근데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고 4 이하다 그랬어요. 이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다항함수가 주어져 있죠. 다항함수는 항상 미분 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이 돼요. 자, 그렇다면 폐 구간에서 여기 폐 구간이죠. 양쪽 끝점이 둘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구간의 끝점하고 임계점을 찾아서 그 점에서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양쪽 끝점은 왼쪽 끝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오른쪽 끝점이 4, 두 점이 있어요. 임계점은 미분계수가 0 되는 곳, 미분할 수 없는 곳 찾으셔야 되는데 다항함수니까 항상 미분 가능, 미분 가능이다 그랬으니까 특이점은 없어요. 그렇죠? 예, 특이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계점은 정점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죠. 정점은 미분계수가 0인 곳이죠. 그렇다면 미분해서 0이라고 두면 됩니다. 미분해 볼까요? x의 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그렇죠? 1은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0 되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인수분해할 거예요. 3x로 묶어내면 거기에 x-2가 곱해지면 돼요.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x가 0이거나 2거나 이렇게 하면 됐죠? 그래서 x는 0하고 2입니다. 그런데 체크해야 돼요. 임계점을 찾았으니까 이 임계수가 이 구간, 주어진 구간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4까지입니다. 이 구간 안에 다 있는가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0과 2는 이 구간 안에 다 있지요. 그렇다면 이 두 점은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 값을 비교할 곳이 양쪽 끝점 2개, 임계점 중에서 임계수 중에서 이 구간에 있는 거 2개. 그럼 4점만 체크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체크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 x자리에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 그렇죠? 예, 마이너스 2분의 1을 3승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하면 4분의 1인데 거기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거기다 1 더하면 1에서 4분의 3을 뺐으니까 4분의 1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8분의 1을 더하면 8분의 1이죠. 해서 함수값은 8분의 1이다. 그렇죠? 그 다음 0에서의 함수값 계산해 보겠습니다. 0에서의 함수값 여기다 0 대입하면 1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 2에서의 함수값 계산해 보겠습니다. 2를 대입해 주면 2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1이죠. 2의 제곱 묶어내면 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그다 2의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4. 그다 1 더하면 마이너스 3이죠. 4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합니다.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4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4의 제곱 플러스 1. 4의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럼 4 마이너스 3, 1이죠. 거기다 4의 제곱 곱하면 16, 1 더하면 17이죠. 자, 함수값을 다 계산했어요. 이제 비교만 하시면 돼요.
4개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이 구간 전체에서 최대값, 4개 중에 가장 작은 게 이 구간 전체의 최소값이다. 그렇죠? 그럼 8분의 1, 1, 마이너스 3, 17. 이 중에 가장 큰 값은 17이니까 이 패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이 17.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중에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3. 그렇다면 이 구간 전체에서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예, 4장 3절 볼까요? 도함수와 그래프의 모양. 예.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임계점 안에 다 있다라는 건 알았고요. 그런데 임계점 안에서 극대값, 극소값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 이론 얘기를 할 텐데 우선 그 전에 하나씩 필요한 얘기를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얘기부터 해야 돼요.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래프를 그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그런 뜻이고요. 그 얘기는 어떤 변수를 2개를 선택했을 때 큰 값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x1보다 x2가 크면 함수값도 fx1보다는 fx2가 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대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떨어지면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다시 얘기하면 x1보다 x2가 크다면 반대로 x1에서의 함수값과 x2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하면 작은 점에서의 함수값이 오히려 더 크다. 그런 뜻이에요. 변수가 커질수록 함수값은 작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런 그래프를 갖는 게 감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를 우리가 배웠던 미분을 가지고 표현을 해볼 거예요. 우선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 곡선 위에서 점을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그림처럼 플러스지요. 그렇죠? 예, 기울기가 플러스예요. 0보다 커요. 근데 기울기는 이 함수를 미분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란 얘기는 미분계수가 플러스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점을 선택해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점을 선택해도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로 바꿔줄 수 있어요. 결국 같은 얘기가 된 겁니다. 반대로 어떤 함수가 이렇게 감소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 그 곡선 위에서 점을 선택하면 접선의 기울기 F'이 이번엔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F'이 0보다 작죠. 어떤 점을 선택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F'이 0보다 작다라는 말은 F가 감소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함수가 감소하고 있다면 그 함수의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다. 어떤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그 함수의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증가 감소 얘기를 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예제 1번 보세요. fx가 3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5다. 이 함수가 증가하는 곳과 감소하는 곳을 구해라 그랬어요. 금방 얘기했죠. 미분계수의 부호를 따지면 됩니다. f'x 미분해 볼까요? 3x의 4승 미분하면 12x의 3승, 4x의 3승 미분하면 12x의 제곱, 12x의 제곱 미분하면 24x. 그래서 f'x는 12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5는 미분하면 0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인수분해합니다. 12x로 묶어낼 수 있어요.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런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1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f'의 부호는 x와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1, 세 개의 부호가 결정하죠.
세 개의 부호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 세 개의 부호를 곱해주면 전체 부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들의 부호는 이 값들이 각각 0이 되는 곳에서 바뀌죠. x가 0 되는 곳 0이고요. x-2가 0 되는 곳 2고요. x 플러스 1이 0 되는 곳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0 되는 x의 값은 작은 값부터 나열하면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나열할 수 있죠.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나열해 두고 이제 f'의 부호를 조사하면 됩니다. f'은 여기 최고차항 부호를 가장 오른쪽에 쓰시면 돼요. 최고차항의 부호. 최고차항은 x 세 번 곱했으니까 x의 3승이고요. 거기에 12라는 0보다 큰 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최고차항 부호가 플러스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최고차항에 마이너스 음수가 곱해져 있으면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가면 돼요. 그 다음 0 되는 곳을 지날 때마다 이 부호부터 시작해서 계속 바뀌어주면 돼요. 플러스부터 시작했으니까 마이너스, 또 0 되는 곳 0을 지나갈 때 또 바뀌어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지나갈 때 또 바뀌니까 마이너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f' 부호를 조사했어요.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플러스, 0과 2 사이에서 마이너스, 2 오른쪽은 다시 플러스. 그럼 이제 판정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이 판정은 이 각각의 값들이 이 함수가 연속이 되는 점일 때 이렇게 판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라고 표현됐으니까 여기 감소. 그렇죠? 플러스라고 표현됐으니까 이 구간은 증가, 마이너스는 다시 감소, 플러스는 증가. 그렇죠? 예, 이렇게 판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감소하는 구간 볼까요? 여기 하나 있죠? 마이너스 1 왼쪽이니까 감소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렇죠? 그리고 0과 2 사이니까 0부터 2까지. 예,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물론 닫힌 구간으로 표시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해당하는 점은 특별하게 중요한 게 없으니까 보통 우리가 미분을 얘기할 때는 열린 구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열린 구간으로 표시해 주면 되겠어요. 그럼 증가하는 구간 여기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하나 있고 이 오른쪽이니까 2부터 무한대까지가 있죠. 그렇죠? 해서 증가하는 구간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감소하는 구간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증가 감소를 얘기했으니까 극대값, 극소값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어떤 열린 구간 안에서 가장 큰 값이니까 이렇게 그 값이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되고 극소값이다라고 하면 어떤 열린 구간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이니까 이렇게 제일 아래쪽에 있으면 됩니다. 해서 극소값을 갖는 곳은 이런 모양이 돼야 되니까 왼쪽에서는 함수가 증가하는 모양이 돼야 돼요. 그 값을 지나면 오른쪽은 감소해 가는 모양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금방 증가 감소를 얘기했으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증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란 뜻이죠. 넘어서면 이 점 오른쪽에서는 감소,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러면 극대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극소 모양은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감소 모양, 오른쪽은 증가해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감소하는 것은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증가하는 것은 미분계수가 플러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럼 극소값이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점이 끊겨버리면 안 됩니다. 연속일 때 이런 판정을 쓴다라는 겁니다. 연속일 때. 그래서 연속이다라는 건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속일 때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그러면 극대거나 극소거나 하다. 연속일 때만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 이렇게 판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증가 감소 얘기했던 그 예제, 같은 예제를 가지고 극대값, 극소값까지 조사를 해볼게요.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극대값, 극소값을 조사해라 그랬어요.
미분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F' 계산하면 됩니다. 극대값이나 극소값이나 페르마의 정리에 의하면 임계점 안에 다 있다. 근데 임계점은 정점하고 특이점 이렇게 두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다항함수예요. 그렇죠?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미분 가능이면 항상 연속이고요. 미분 가능이다 그랬으니까 특이점은 미분할 수 없는 곳이란 뜻이니까 특이점은 없어요. 그래서 임계점은 정점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점은 미분 개수가 0인 곳이고요. 자, 그렇다면 미분해서 0이라고 두고 아까 구했죠? 인수분해해서 0 되는 곳을 마이너스 1과 0과 2로 찾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F' 부호도 조금 전 예제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마이너스 1 왼쪽에서 마이너스 1 넘어서니까 0까지 플러스 0 넘어서서 2까지 마이너스 2를 넘어서면 플러스.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체크할 게 있죠. 마이너스 1과 0과 2에서 이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다. 즉, 이 점은 연속인 점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판정법을 씁니다. 연속인 곳에서 그 점을 중심으로 도함수 부호가 바뀌고 있네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감소하다 증가했어요. 극소값을 갖는 곳이다. 0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극대값을 갖는 곳이다. 2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극소값을 갖는 곳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극소값은 두 군데 있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극소값. 그렇죠?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이 극소값. 함수값은 이 함수의 식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고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7이고요. 그래서 극소값은 0과 마이너스 27이다. 어렵지 않죠? 극대값을 갖는 곳이 x가 0일 때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극대값. 0을 대입하면 5네요. 그렇죠? 그래서 극대값은 5 하나가 있죠. 어렵지 않죠? 자, 극대값, 극소값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fx가 x 플러스 2 sin x인데 x는 0 이상 2파이 이하다 그랬어요. 그때 이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x 다항함수죠. 미분 가능입니다. sin x 미분 가능이죠. 전체에서. 그렇다면 fx도 미분 가능이죠. 그렇죠? 미분 가능이니까 특이점은 없어요. 그럼 임계점은 정점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정점만 계산하면 됩니다. f'x는 미분해 볼까요? x 미분하면 1이고 sin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2 sin 미분하면 2 코사인. 해서 f'은 1 플러스 2 코사인 x. 그렇죠? 그러면 정점을 찾아야 되니까 f'x가 0 되는 곳을 찾아야 돼요. f'x가 0 되려면 1 플러스 2 코사인 x가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 됩니다. 그런데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을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찾아요. 그럼 우리 코사인 그래프를 압니다. 그렇죠? 코사인의 그래프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면 돼요.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2분의 파이고요. 예, 여기는 2분의 3파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 되는 곳이 파이고요. 0에서 1이고요. 그렇죠? 2파이면 한 줄기니까 다시 1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여기 파이에서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 중앙쯤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은 여기 만나는 곳과 여기 만나는 곳이네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값은 3분의 2파이고요. 이 값은 3분의 4파입니다. 예, 기본각에 대해서 코사인 사인 값은 기억하셔야 된다고 얘기해 줬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은 두 군데.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 그렇죠? 이제 여기 중심으로 해서 f' 부호가 바뀌나 안 바뀌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해 볼까요? f'x는 1 플러스 2 코사인 x. 그런데 여기 이 구간 안쪽을 볼까요? 3분의 2파이부터 3분의 4파이까지. 코사인의 그래프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아래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값에다가 2를 곱하고
거기다 1을 더하면 0보다 작아요. 그렇죠? 해서 F'은 마이너스. 그렇죠? 바깥쪽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 하고 3분의 4파이부터 2파이까지 하고 예, 이 바깥쪽은 어떨까요? 바깥쪽은 그래프가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사인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위에 있으니까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값에다가 2를 곱하고 1을 더하면 0보다 커요. 해서 F'은 플러스. 그렇죠? 자, 그럼 F' 부호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조사가 됐습니다. 3분의 2파이까지 0부터 거긴 F'이 플러스니까 증가. 3분의 2파이 넘어서면 감소. 그렇죠? 다시 3분의 4파이를 넘어가면서 증가. 그렇죠? 그렇다면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에서 이 주어진 fx는 미분 가능이니까 당연히 연속. 그렇죠? 그렇다면 연속인 곳이니까 우리 판정법을 쓰면 되고요. 그렇다면 판정법에 의하면 3분의 2파이는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극대. 그렇죠? 3분의 4파이는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극소. 그렇죠? 그렇다면 극대값과 극소값은 딱 하나씩 존재하지요. 극대값은 3분의 2파이에서 함수값입니다. 3분의 2파이를 여기 x자리에 대입하면 3분의 2파이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 여기 기본각 3분의 2파이에 대한 사인 값은 기억하셔야 돼요.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러면 2하고 약분되고 루트 3 남았으니까 극대값은 3분의 2파이 플러스 루트 3. 그렇죠? 3분의 4파이에서 함수값이 극소값입니다. 3분의 4파이를 여기 함수에 대입하면 3분의 4파이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3분의 4파이. 사인 3분의 4파이도 기본각이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인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2를 곱하면 약분되고 마이너스 루트 3 남았으니까 함수값, 극소값은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 예, 이제 오목성. 예,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오목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여기 위에처럼 극대값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 이 극대값 모양을 가진 이 그래프를 이 그래프의 아래쪽에서 쳐다보면 오목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아래로 오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concave downward라고 해요. 아래로 오목. 반대로 극소값 모양의 그래프를 갖고 있다면 이 그래프의 위쪽에서 이 그래프를 쳐다봐야 그래프가 오목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해서 이런 그래프를 위로 오목하다라고 해요. 아래서 봤을 때 오목하면 아래로 오목, 위에서 봤을 때 오목하면 위로 오목.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concave downward, concave upward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도함수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아래로 오목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극대값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곡선. 여기 보니까 이 위에서 이렇게 점을 선택해서 접선을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해 봤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접선의 기울기 플러스지요. 두 번째 있는 거 접선의 기울기 플러스지요. 세 번째 있는 거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지요. 근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라는 걸 파악하셔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 두 개를 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더 기울어졌어요. 그럼 더 큰 플러스겠죠. 그렇죠? 오른쪽은 이것보단 작은 플러스겠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이것보다 더 작은 수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수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제일 큰 수, 그 다음 두 번째 큰 수, 여기가 제일 작은 수. 그렇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요. 접선의 기울기는 F' 이것이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F'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감소. 그렇죠? F'이 감소해요. F'이라는 함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 함수의 도함수가 마이너스죠. 그런데 F'이라는 것의 도함수는 F의 더블 프라임. 그렇죠? 그래서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아래로 오목한 그래프가 나타난다.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다. 어렵지 않죠? 반대로 위로 오목한 그래프를 볼게요. 위로 오목한 그래프는 여기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이렇게 세 점을 역시 잡아서 선택해 봤습니다. 마이너스지요. 제일 왼쪽 거. 그렇죠? 그 다음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 다음 더 큰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F'이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F'이 증가하고 있다. F'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 도함수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다. 0보다 크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위로 오목하다라는 것은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다라는 걸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정리를 합니다. 어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걸 오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래로 오목하냐 위로 오목하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로 오목하다 위로 오목하다라는 것을 그 함수의 식을 2번 미분해서 그 2번 미분한 것의 부호를 가지고 판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결론이 뭔가요?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다. 위로 오목.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다. 아래로 오목. 기억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곡선이 연속인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속인 곳에서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이렇게 위로 오목하다가 넘어가니까 아래로 오목하게 바뀌는 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위로 오목하다가 아래로 오목하게 이렇게 바뀌는 이런 곳에 연속인 곳에서 나타났다고 하면 하는 뜻입니다. 연속이 아닌 곳에서는 이렇게 돼도 이렇게 안 불러요. 연속인 곳에서 이렇게 나타났다면 곡선의 모양이 바뀌었다라는 뜻으로 변곡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곡점, 인플렉션 포인트, 곡선이 변하는 점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바뀌어도 돼요. 반대로 바뀌어도 즉 위로 오목하다가 아래로 오목하게 바뀌어도 되지만 아래로 오목하다가 위로 오목하게 바뀌어도 돼요. 그래도 변곡점. 하지만 연속이 아닌 곳에서는 곡선의 모양이 바뀌어도 변곡점이라고 안 합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곡선이 이 왼쪽에서는 위로 오목하다가 넘어서서 이렇게 아래로 오목하게 바뀌었는데 여기 끊겼어요. 여기서 불연속.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점은 변곡점이라고 안 합니다. 변곡점이 아니다. 이해됐죠? 곡선의 모양이 바뀌었다고 전부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변곡점이 곡선 위에 연속으로 있어서 연결되었다면 변곡점이라고 한다. 끊겼다면 변곡점이라고는 안 한다. 그냥 곡선이 바뀐 거다.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오목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프를 하나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예제 4번 보세요. 곡선 y는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이것의 오목성, 변곡점, 극대, 극소 이런 걸 조사하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곡선의 모양은 2번 미분하면 그릴 수 있어요. 1계도 함수를 가지고 극값을 조사하시고 2계도 함수를 가지고 오목성을 조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번 미분할 거예요. 가볼까요? 우선 1계 도함수부터 구해보겠습니다. y 프라임. x의 4승 마이너스 4x 3승을 미분해요. x의 4승 미분하면 4x의 3승. 4x의 3승 미분하면 12x의 제곱. y 프라임은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그렇죠? 인수분해 할 거예요. 4x 제곱 묶어내면 거기다가 x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돼요. 그렇죠? y 프라임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의 부호를 조사하려고 하는 거니까 4x 제곱, x 제곱 하는 것은 실수를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플러스. 그렇죠? 그렇다면 y 프라임의 부호는 여기 x 마이너스 3이 혼자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호가 바뀌는 곳은 x 마이너스 3이 0 되는 곳이죠. x 마이너스 3이 0 되는 곳은 3이에요. 그럼 3을 중심으로 이 부호를 조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4x 제곱은 플러스니까 x 마이너스 3의 부호가 그냥 바로 y 프라임의 부호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x 마이너스 3의 부호는 3 오른쪽, 3보다 큰 쪽에서는 플러스, 3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y 프라임도 3 왼쪽은 마이너스, 3 오른쪽은 플러스예요. 그렇죠? 자, 그럼 판정이 됐네요. 그렇다면 주어진 함수는 도함수가 마이너스다, 감소, 도함수가 플러스다, 증가. 그렇죠? 그리고 이 점은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 그래서 연속.
끊긴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속인 곳에서 도함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즉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면 극소값을 갖는 곳이다. 그렇죠? 해서 극소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극소값이라는 것은 극소값,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에요. 그렇죠? 3에서의 함수값, 3 대입해주면 됩니다. 3 대입하면 3의 3승 묶어낼 수 있죠. 3-4, -1이니까 마이너스 27이죠. 그렇죠? 이렇게 함수값도 체크해 두시고요. 이제 오목성을 조사를 할게요. 예, 오목성은 이계도 함수가 얘기하고요. 1계도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됩니다. 예, 1계도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가 돼요. 12x로 묶어내면 거기에 x-1을 곱하면 돼요. 그렇죠? 12는 플러스니까 더블 프라임의 부호는 x의 부호와 x-2의 부호를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가 0 되는 곳을 찾으시면 되고요. 0하고 2네요. 그렇죠? 0과 2를 중심으로 부호가 어떻게 되는가 살피시면 되는데, 부호는 항상 가장 오른쪽은 최고차항의 부호를 따라가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x제곱이 최고차항인데 12가 곱해졌으니까 플러스가 곱해졌어요. 최고차항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그럼 0 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바뀌어야 돼요. 플러스부터 시작했으니까 마이너스, 다시 바뀌면 플러스. 그렇죠? 더블 프라임의 부호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오목성,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결론을 내볼게요.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다 그러면 위로 오목 이렇게 생겼죠.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아래로 오목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다 위로 오목 곡선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그리고 0과 2는 당연히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이고 연속이고, 그렇죠? 연속인 곳에서 이 더블 프라임 부호가 바뀌어서 당연히 그래프가 바뀌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점은 변곡점이라고 한다. 됐죠? 그래서 두 개의 변곡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함수값도 체크해 볼 거예요. 0 대입하면 함수값 0이고요. 2 대입하면 함수값은 마이너스 16이고요. 예, 이런 걸 체크했다가 이제 종합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미분해서 극값 조사한 것하고 두 번 미분해서 오목성 조사한 것하고 종합해갖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한 번 미분해서 극값이 있었어요. x가 3일 때 있었어요. 함수값은 마이너스 27이었어요. 여기 지나가야 됐고 극소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런 조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조각을 하나 체크해두고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오목성을 조사했어요. 2와 0을 중심으로 오목성이 바뀌었어요. 2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6이었으니까 이 점을 지나가야 돼요. 0에서의 함수값은 0이었으니까 원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고 여기 부근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오목성을 가지고 연결시키면 돼요. 이 오른쪽은 위로 오목, 0과 2 사이에서는 아래로 오목, 0 왼쪽에서는 위로 오목. 됐죠? 그렇다면 이제 연결해 볼까요? 여기 2부터 오른쪽부터 해볼게요. 여기 이 조각하고 이 점을 연결할 텐데 위로 오목하게 연결할 거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위로 오목하게 연결해 주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위로 오목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렇죠? 여기 원점을 지나가야 되고 2, 마이너스 16을 지나가야 되는데 두 점을 연결할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서는 아래로 오목하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아래로 오목하게 연속으로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왼쪽을 연결할 텐데 왼쪽은 다시 위로 오목하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0부터 해서 위로 오목하게 그려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전체가 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곡선은 이렇게 생겼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예, 4장 4절 곡선 그리기. 조금 전에 1계도 함수로 극값을 조사하고 2계도 함수로 오목성을 조사해서 그래프를 대충 그렸죠. 그런데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 해서 곡선을 그릴 때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몇 가지 얘기를 해줄게요. 우선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정의역을 계산해야 돼요. 정의역 안에서, 예, 정의역 안에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의역이 있으면 그 구간에서 얘기하면 되고요. 없으면 당연히 그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역, 그걸 자연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역 안에서만 얘기한다. 바깥쪽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절편이 있다면 절편에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절편을 지나가는 거니까 그 점을 지나가는구나 하는 걸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X절편, X축하고 만나는 곳이죠. X축하고 만나는 곳의 X좌표를 X절편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X축하고 그 점에서 만나는구나. 예, X축을 그 점에서 곡선의 그래프가 지나가는구나. 예,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Y절편, Y축하고 만나는 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그 값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Y절편은 Y축하고 만나야 되니까 식은 X는 0이죠. 그래서 X에 0 대입해서 Y 값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면 Y절편. 반대로 X축하고 만난다라는 것은 X축의 식은 Y는 0이죠. 그래서 Y에다 0을 대입하고 그때 X 값을 계산하면 그게 X절편. 해서 두 절편 계산해서 그 점을 지나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대칭성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시면 돼요. 대칭성은 함수의 식을 가지고 x를 마이너스 x로 바꿨을 때 그 값이 그냥 fx하고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우함수라고 하고요. 우함수다 그러면 그래프는 y축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y축 대칭이니까 한쪽만 그려가지고 y축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만 그려가지고 y축에 대칭 이동하면 전체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어요. 반대로 f-x가 마이너스 fx하고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함수를 기함수라고 불러요. 기함수일 때는 그래프가 원점의 대칭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한쪽, x가 0보다 큰 쪽이나 아니면 x가 0보다 작은 쪽이나 반쪽만 그려가지고 나머지 반은 원점의 대칭 이동해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대칭성이 있다 그러면 반만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은 대칭 이동해서 완성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점근선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조사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이 네 가지하고 아까 얘기했던 극대, 극소, y 프라임 가지고 조사하고요. 오목성, y의 더블 프라임 가지고 조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점근선에 대해서 잠깐만 더 얘기하고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점근선은 그 점근선이 수평인지 수직인지 둘 다 아닌지를 가지고 이름을 줘요. 수평 점근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평인 직선이 점근선이 된다. 즉 수평이다라는 것은 x축하고 평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이 평행한 직선이 y축 만나는 곳의 좌표 여기가 y값이 a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 직선의 식은 y는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평 점근선이라는 것은 y는 상수 이렇게 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수평 점근선의 식을 구해라. y는 상수라고 답을 쓰셔야 돼요. 이 상수를 계산해서 그때 이 상수가 얼마인지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게 점근선이 된다는 것은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직선으로 가까이 가든지 이렇게 아래쪽에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서 가까워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이렇게 접근하면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은 x가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거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계산합니다. 그때 1이 가까이 가야 되니까 fx의 값이 a로 가까이 가는 거죠. 이 극한이 a다라는 거예요. 즉 극한이 상수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수평 점근선이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것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가 a 이렇게 되면 수평점근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점근선이 있냐라고 물으면 x를 무한대로 보내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고 두 가지 극한을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 극한을 계산해서 상수가 나왔다면 수평점근선이 있다라고 판정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없다라고 판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점근선이 있을 때에는 y는 그 상수, 이게 수평점근선의 식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수직 점근선은 수직인 직선이 점근선이다라는 뜻이고요. 수직이다라는 것은 X축하고 수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Y축하고 평행입니다. 이 점을 A라고 하면 이렇게 수직이 되는 이 직선의 식은 이번에는 X는 A죠. 그러니까 수직 점근선의 식은 X는 상수예요. 수직 점근선의 식은 X는 상수. 수평 점근선의 식은 Y는 상수. 어렵지 않죠? 수직 점근선이 되려고 하면 F의 그래프가 이렇게 접근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접근하든지 반대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쪽은 X가 A의 왼쪽에서 A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서 극한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얘기되는 것은 X가 A의 왼쪽에서 A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간다. 이런 극한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쪽은 x가 a의 오른쪽에서 a로 가면서 그 함수값 fx가 무한대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x가 a의 오른쪽에서 a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간다. 이런 극한이 생기는 거고요. 이쪽은 a의 왼쪽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a의 왼쪽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런 극한이고요. 이쪽은 a의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a의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런 극한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직 점근선은 어떤 특정한 값으로 x를 보냈을 때 fx가 무한대로 가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지 이렇게 발산해야 수직 점근선이 있어요. 그때 수직 점근선은 이 x를 보내는 그 값으로 x는 그 상수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수평 점근선은 x를 그냥 무한대로 보내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정해져 있어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된다. 근데 수직 점근선은 x를 a로 보내야 되니까 a라는 점이 어떤 점이지 하고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a라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분모가 있다면 분모가 0인 곳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모가 0인 곳에서는 이런 극한을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모가 없더라도 만약에 정의역이 어떤 값보다 큰 쪽이다, 어떤 값보다 작은 쪽이다, 아니면 어떤 것보다 크고 어떤 것보다는 작은 쪽이다 이렇게 경계가 생겼다면 그런 것을 정의역의 경계라고 합니다. 정의역의 경계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곳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모가 0되는 A를 찾으시고 정의역 경계가 되는 A를 찾으시고 해서 그 A로 X를 보내면서 극한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가라는 걸 살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점근선인데 수직 점근선도 아니고 수평 점근선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죠.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점근선이다 그러면 사선 점근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선 점근선이다라고 하면 어쨌든 XY 평면에 있는 직선이니까 Y는 하고 표현했을 때 AX 플러스 B다. 이렇게 1차식으로 표현돼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1차식으로 표현되는 직선이 어떤 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이다? 당연히 이렇게 접근하든지 아니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든지 왼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접근하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죠? fx가 이리 접근한다라는 것은 fx가 이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fx하고 ax 플러스 b하고 서로 비슷하다. 근사값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fx가 ax 플러스 b하고 비슷하니까 그 차이가 있겠죠. 약간의 차이. 그렇죠? 아주 작은 값이겠죠. 그 차이를 hx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hx만큼 차이가 났으니까 fx는 ax 플러스 b에다가 그 차이 hx만큼 더해가지고 fx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현상이 되든지 이런 쪽으로 가든지 하면은 hx는 사라져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생겼다 그러면 x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있는 hx가 0으로 간다는 뜻이고 이런 모양이 생겼다는 것은 x가 왼쪽으로 가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hx가 0으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됐죠? 예, 이런 그래프를 가지면 우리는 이 직선 y는 ax 플러스 b 이것을 주어진 함수 fx의 사선 점근선이다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몇 가지 지침을 얘기를 했으니까 예, 이걸 가지고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예, 그래프를 그리고 정리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 건데 지금 참가자가 56명 되어 있는데 예, 출첵 보내주신 분은 지금 채팅이 45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예, 듣고 계시죠? 예, 들었으면은 안 보내신 분은 예, 채팅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출첵. 예, 출첵 지금 보내주세요. 수업 끝나기 전에.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제곱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우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6가지 지침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종합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첫 번째, 정의역. 정의역. 예, 여기 제한된 구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분모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가 있으니까 분모는 0이 아닌 곳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0 되는 곳은 버려야 돼요. 근데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안 되는 곳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다라는 것은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x는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역에서 1과 마이너스 1은 빠졌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정의역에서 1과 마이너스 1이 빠졌다라는 것은 x가 1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수직인 직선이죠. 그렇죠? 이 수직인 직선은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도 이렇게 수직인 직선이죠. 예, 여기 x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이 직선도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점선으로 표현한 이 두 개의 직선은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왼쪽의 그래프가 분포에 있고 이 사이의 그래프가 분포에 있고 이 오른쪽의 그래프가 분포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점선은 만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요. 그 다음 대칭성이 있나 보겠습니다. 대칭성. x의 값을 부호를 바꿨어요. 그런데 주어진 함수는 x의 값이 전부 제곱으로 표현된 값이니까 부호를 바꿔서 제곱을 하나 그냥 제곱을 하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있는 값하고 똑같으니까 x의 부호를 바꿨는데 함수 값은 똑같으니까 우함수. 그렇다면 우함수니까 y축 대칭.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있었다면 이 그래프를 y축에 대칭 이동한 이쪽 그래프가 왼쪽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또 체크를 해두고 갑니다. 그 다음 절편. x절편, y절편 계산해야 되는데 x절편, x축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 x축의 식은 y는 0이니까 y에 0 대입하고 x값이 얼마인가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y가 0이다라고 하면 이 값이 0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분자, 이 값이 0 돼야 돼요. 그럼 x가 0이죠. 그래서 x절편 0이죠. 그렇죠? 그 다음 y절편. y절편은 y축하고 만나는 점의 y좌표니까 당연히 y축의 식은 x는 0이에요. 그럼 x를 0이라고 두고 y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x에 0을 대입하면 y도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y절편 0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x절편도 0이고 y절편도 0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래프에는 예, 당연히 이 점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 원점을 지난다라는 걸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점근선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수평 점근선. 무조건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무한대부터 보내볼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제곱.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렇다면 분모는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될 거고 분자는 2가 되겠죠. 극한을 계산하면 x가 무한대로 가니까 x제곱 분의 1 하는 것은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극한은 2지요.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2 나왔어요. 그렇다면 수평점근선이 있어요. 수평점근선의 식은 y는 이상수 2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y는 2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볼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제곱으로 표현됐으니까 극한이 똑같아요. 2예요. 역시 이 왼쪽도 수평 점근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역시 식은 y는 2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평 점근선이 조사가 됐는데 수평 점근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2라고 하면 수평 점근선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1이 가까이 가야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1이 가까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근선이다라고 하고 극한만 얘기했으니까 아직 함수값을 모르니까 이렇게 아래쪽에서 가는지 아니면 금방 그린 것처럼 위에서 가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야. 그렇죠? 해서 이건 가려줘야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가는 건 맞는데 아래에서 가는 건지 위에서 가는 건지는 아직 모른다. 그렇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위에서 접근해 가는 건지 아래쪽에서 접근해 가는 건지 이건 가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평 점근선은 조사가 됐죠. 이제 수직 점근선. 수직 점근선은 x를 어떤 특정한 값으로 보내줘야 되니까 분모가 0 되는 곳 그리고 정의역의 경계가 되는 곳 찾아야 돼요. 정의역에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정의역의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렇죠? 분모가 있네요.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1. 0 되는 곳 제외해야 돼요. 분모가 0 되는 곳도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렇죠? 중복됐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이 두 점에서 좌극한, 우극한만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극한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부터 가볼까요? 1로 접근할 때 우극한, 1로 접근할 때 좌극한 계산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제곱 계산해 볼까요? x가 1로 가니까 제곱한 것도 1로 가고 2 곱하면 2로 가요. 분자는 항상 2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어디로 가는가 살피면 되는데 x가 1로 접근하니까 제곱한 건 1로 가고 거기서 1을 빼준 것은 0으로 가겠죠. 분모는 0으로 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부호를 따져줘야 됩니다. 우극한은 x가 1보다 크니까 제곱한 것도 1보다 커요. 거기서 1을 빼면 0 플러스. 그렇죠? 그걸 뒤집은 것은 무한대로 가는 거죠. 좌극한은 x가 1보다 작아요. 그럼 제곱하면 1보다 작아요. 거기서 1을 빼면 0보다 작아요. 그래서 0 마이너스. 그걸 뒤집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수직 점근선이 있는 거죠. 수평 점근선은 상수로 가야 있는 거고 수직 점근선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x는 1은 수직 점근선이다. 어렵지 않죠? 이번엔 마이너스 1로 보내보겠습니다. 제곱하면 1이 되니까 분자는 역시 2로 가고요. 그렇죠? 분모는 제곱해서 1로 갈 테니까 1 뺀 건 0으로 가고요. 그렇죠? 이제 부호를 따지는데 마이너스 1의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할까요? 여기가 0이에요. 마이너스 1 오른쪽이다라는 것은 x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과 x를 비교해보면 x가 원점에서 가까워요. x가 원점에서 가까우니까 절대값은 1보다 작아요. 그렇다면 x제곱이 1보다 작아요. 그렇죠? 해서 x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갈 때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서 제곱한 게 1보다 작으니까 제곱에서 1 뺀 것은 마이너스. 그렇죠? 해서 뒤집은 건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죠? 반대로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x가 접근해 간다. 좌극한. 그렇다면 이번에는 x가 원점에서 마이너스 1보다는 더 멀리 있어요. 더 멀리 있으니까 x의 절대값은 1보다 커요. 그러니까 x제곱이 1보다 커요. 그렇죠? 해서 x제곱에서 1을 뺀 것은 0보다 커요. 그렇죠? 해서 0 플러스를 뒤집었으니까 무한대로 간다. 그렇죠? 그럼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갔으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은 수직 점근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수직 점근선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나를 살펴볼 수 있죠? 점근선을 가지고 얘기하면 x가 1인 것도 점근선이고 x가 마이너스 1인 것도 점근선이고 1의 오른쪽에서 1로 갈 때는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그럼 이런 조각이 있다는 뜻이죠. 1의 왼쪽에서 1로 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런 조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런 조각이 그래프에 있다는 것이고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갈 때는 무한대로 간다. 이런 조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에 이런 조각과 이런 조각, 이런 조각과 이런 조각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수평점근선에서 위에서 접근하는 건지 아래에서 접근하는 건지 모른다라고 넘겨놨는데 이제 그걸 조사할 거예요. 그건 함수값을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y가 2로 가니까 2보다 큰 쪽이냐 작은 쪽이냐만 가려주면 돼요. 근데 y는 이렇게 생겼어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제곱. 그렇죠? 이걸 나눠볼게요. 2x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눈에 보이니까 x제곱 같은 차수니까 몫이 2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2에다가 여기 분모 x제곱 마이너스를 곱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분자가 2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생겼으니까 원래 건 2x제곱밖에 없어요. 그러다 2를 더해줘야 원래 것하고 같아요. 그럼 이제 다 됐죠. 그렇다면 이제 앞에 있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1 약분하고 치우면 몫이 2다라는 건 우리가 예측했던 거고 뒤에 부분은 이렇게 남은 거죠.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즉 y는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를 더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플러스다 그러면 2에다가 플러스를 더했으니까 2보다 크지요. 이 값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2에다가 마이너스를 더했으니까 2보다 작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플러스면 2보다 큰 거고 이 값이 마이너스면 2보다 작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의 부호를 조사하면 되는데 이것의 부호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부호하고 일치하죠. 그렇죠? 이 부호는 아까도 조사해봤어요. 이 값이 0 되는 곳 마이너스 1과 1을 중심으로 바뀔 텐데 마이너스 1과 1을 중심으로 이것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 최고차항 부호가 x제곱에 1이 곱해진 거죠. 플러스죠. 최고차항 부호를 가지고 갑니다. 최고차항. 그럼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0 되는 곳 지날 때마다 바뀌니까 마이너스 또 바뀌면 플러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마이너스 1 왼쪽은 플러스니까 이 값이 플러스니까 2에 플러스를 더했다. y는 2보다 커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이 값이 마이너스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를 더했다. 2보다 작아요. 다시 1 오른쪽은 이 값이 플러스니까 2에다 플러스를 더해서 2보다 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 1 중심으로 해서 2보다 크다가 2보다 작다가 2보다 크죠. 그렇죠? 그럼 아까 수평점근선에서 여기 2가 되고요. 이렇게 오른쪽은 x가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무한대로 갈 거니까 1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2보다 커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수평점근선을 향해서 접근해 간다. 왼쪽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이쪽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 왼쪽입니다. 역시 y가 2보다 커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접근해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가능성이 있던 것은 이제 없어졌죠. 함수값을 조사하니까 이런 일은 생길 수 없구나. 이렇게 위에서 2보다 큰 쪽에서 2로 접근해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의 개요를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미분하고 극값 조사하고 두 번 미분해서 오목성을 조사하면 이제 그래프를 대충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y 프라임. 조금 전에 y를 2와 나머지로 분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미분하기 편하죠? 이걸 미분하겠습니다. 2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에요. 이거 미분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분해 볼까요? 분모의 제곱분해. 위에 건 상수니까 미분하면 0, 밑에 거 곱해도 0, 부호 마이너스. 위에 거 그냥 곱하고 2 그냥 곱합니다. 밑에 건 미분해 곱할 텐데 x제곱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2x. 그럼 2하고 곱하면 4x. 뺄 거니까 마이너스 4x. 됐죠? 그래서 y 프라임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4x. 이제 이것의 부호를 따집니다. 분모는 무엇인가의 제곱이네요. 플러스. 그렇죠? 그렇다면 부호하고 관계없어요. 그럼 y 프라임의 부호는 마이너스 4x가 다 결정합니다. 즉 x의 부호가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x의 부호와 반대 부호를 갖겠죠. 그렇죠? 이 값이 0 되는 곳은 x가 0일 때고요. 그렇다면 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x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그래서 y 프라임은 마이너스. 반대로 x가 0보다 작다고 하면 x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곱하면 y 프라임은 플러스. 그래서 0을 중심으로 0 왼쪽은 y 프라임이 플러스, 즉 증가 상태.
0 오른쪽은 y' 마이너스 감소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0에서는 끊긴 점이 없어요.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끊겼어요. 여긴 연속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판정법을 쓸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판정법에 의하면 y'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극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극대값도 조사하고 가면 됩니다. 0에서의 함수값 0이었어요. 그렇죠? 해서 0에서의 함수값 0이 극대값을 갖는구나. 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목성을 조사하면 완성됩니다. 예, 더블 프라임 볼까요? y 프라임이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4x였어요. y 프라임을 다시 미분하면 되고요. 이걸 미분하면 곱해진 상수 마이너스 4는 그냥 곱하면 되고 나머지 미분에 곱하면 되는데 분모분의 분자로 표현됐으니까 목법칙 분모의 제곱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면 1, 밑에 거 그냥 곱하고 부호 마이너스 위에 거 x 그냥 곱하고 밑에 거 미분에 곱할 텐데 밑에 게 어쩌고의 제곱 어쩌고의 제곱을 미분하면 2 어쩌고 끝나면 안 되죠? 연쇄법칙 어쩌고를 미분에 곱해야 되는데 어쩌고 x제곱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2x 다 됐죠? 이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이 적어도 한 개 곱해져 있으니까 약분하면 분모는 3승 위에 건 하나 없어지고 계산하면 정리하면 돼요. 해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의 3승분의 4 곱하기 3x제곱 플러스 1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더블 프라임 부호를 조사해야 돼요. 부호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여긴 3x제곱 플러스 1이네요. 항상 플러스 4도 플러스 그렇다면 분자는 항상 플러스 그렇죠? 그럼 분모의 부호가 전체의 부호인데 분모는 무엇인가의 3승이에요. 무엇인가의 3승의 부호나 무엇인가의 1승의 부호나 같죠. 그러니까 결국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의 부호를 조사하면 되죠. 그게 더블 프라임의 부호. 그렇죠? 그런데 이 값이 0 되는 것은 마이너스 1과 1. 최고차항 부호가 플러스 최고차항 부호부터 갑니다. 최고차항 부호부터 해서 플러스 그 다음 0 되는 거 지날 때마다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이렇게 바뀌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더블 프라임 부호를 조사했어요. 이제 판정만 하면 됩니다.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다 위로 오목 이렇게 생겼어요.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다 아래로 오목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다시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다 위로 오목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과 1에서 곡선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위로 오목하다가 아래로 오목, 아래로 오목하다가 위로 오목, 곡선의 모양은 바뀌었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1과 1은 정의역 밖에 있죠. 그렇죠? 정의역이 없습니다. 즉 연속인 곳이 아니죠. 그렇죠? 곡선 연결된 곳이 아닙니다. 예, 연속인 곳이 아니다. 불연속이에요. 그렇죠? 해서 변곡점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됐죠? 곡선의 모양은 바뀌었다. 하지만 변곡점이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이것들을 종합해서 그래프를 완성해 볼까요? 우리가 조사한 걸 가지고 그래프에 조각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수평점근선을 가지고 이런 조각을 알아냈어요. 왼쪽에 이런 조각을 알아냈습니다. 함수값을 가지고 2보다 큰 쪽에 있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수직점근선을 가지고 1과 마이너스 1 좌우에서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 좌우에서 이런 조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점을 지나간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리고 원점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조각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다섯 조각, 여섯 조각, 7개 조각을 이제 연결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목성을 가지고 1 오른쪽은 위로 오목, 마이너스 1 왼쪽도 위로 오목,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아래로 오목이다라는 걸 알았죠. 나머지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 조각들을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 1 오른쪽부터 이 2개의 조각을 위로 오목하게 연속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마이너스 1 왼쪽도 이 2개의 조각을 위로 오목하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그래프가 완성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도 이 3개의 조각을 아래로 오목하게 이렇게 연결하시면 그래프가 완성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전체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래프 그리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마칠 거니까 출첵 안 주신 분 마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카톡으로 공지한 것처럼 다음 주에는 우리 수업 시간 2시 반부터 50분 동안 3시 20분까지 대면 시험을 칩니다. 해서 강의실은 결정되는 대로 공지할 거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셔서 마스크 잘 쓰시고 뛰어 앉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앉으시면 되고 시험 범위 공지한 대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칠 거니까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교수님 채팅으로 질문 하나 올라왔습니다. 채팅으로요? 네. 그냥 얘기로 하면 안 되고 채팅 봐야 되나요? 잠깐만요. 네. 시험은 오픈북 아닙니다. 오픈북 아니에요. 가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비대면 시험을 칠 때 이제 오픈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시험은 대면 시험으로 칠 거고요. 오픈북 아니니까 공부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예제 풀고 있잖아요. 예제 푸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가요. 해서 거기서 숫자 정도가 바뀌니까 예제를 한 3번, 4번 정도 풀어보시면 숫자가 바뀌어도 풀 수 있게 그렇게 본인이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다 맞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냅니다. 그런데 오픈북은 아닙니다. 책은 다 덮어서 치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교수님 혹시 서술형인가요? 그렇죠. 주관식 문제고요. 얘기해 준 것처럼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문제 예제를 보면은 주관식 문제가 나가고 있죠. 그것처럼 주관식 문제니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주관식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쓰시는 거예요. 풀이 과정. 답만 쓰면은 0점이에요. 그래서 답만 쓰면 안 되고요. 풀이 과정을 여기 우리 강의 자료 나눠줬죠. 카톡으로도 주고 있고 그리고 캔버스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 강의 자료를 읽어보시면 그 문제마다 어느 정도 과정을 쓰는가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거기처럼 그만큼 쓰셔야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부족하게 쓰면 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이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쓰고 생략을 했다. 만약에 암산을 했다. 정말로 암산을 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설명이 없으니까 점수를 주진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관식이고요. 전부 다 6문제 낼 텐데 6문제 다 주관식이고요. 그래서 전부 다 풀이 과정이 있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연습을 해 오시면 되겠어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더 질문 없으면 질문 없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바로 마칠게요. 질문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은 이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